네, 옵션 만길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좀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와 또 이어진 탄핵 정국에 우리 시장 코스피 2,360포인트를 좀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좀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가동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어디서 나온 10조인지와 또 이 카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확실히 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었던 리스크 때문에 보통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돈들을 보통 마련을 해두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증안 펀드라고 합니다. 이제 증시 안정자금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뭐 지난주에 그 큰 엄청난 이슈가 있으면서 이런 증안 펀드 가동 시기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증안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언제 처음 생겼냐면은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때 이제 처음 생겼습니다. 이제 네. 이거 야, 코로나가 길게 갈 것 같은데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1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이제 조성은 됐는데 다행히 그때는 이제 립 서비스만으로도 이제 증시가 살아나면서 이제 이 자금이 거의 그대로 있고요. 시장이 바로 급반등하니까 투입하지 않았었고 이제 그 자금이 일부는 쓰였지만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20년도 10월달 증시 하락기가 다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 아시죠, 여러분들 지방채 채권 파동이 발생하면서 또 그때도 이제 이거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라는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 번 더 이제 언급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오픈은 안 됐었고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이제 아마도 이번 정치 리스크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서킷 브레이커 한번 터져야지 나오겠다라고 이제 얘기만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좀 이제 증안 펀드를 쓰지 않고 이제 시장이 반등하고 있어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해주면서 2,480선까지 좀 다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코로나 때 증안펀드가 조성이 됐지만 집행이 안 됐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과거에 좀 도입됐던 사례는 있었는지와 그에 따른 좀 우리 증시의 효과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다행히 사실 제일 첫 번째 시기 말고는 제가 거의 주식 투자 계속 하고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총 우리나라에 4번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1990년도에 증시 혼란기, 대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0년 5월부터 2년 동안 한 5조 가량의 자금이 실제로 투입이 됐었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효과를 좀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투자를 할 때 이제 2003년도 카드 대란, LG 카드 뭐 이제 대란이 나오고 그때 이라크전이 발생하면서 그때도 이제 1월부터 한 4천억 정도가 이제 실제로 투입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연히 돈 풀어야겠죠. 이때도 5,150억 가량이 좀 실제로 풀렸었던 그런 경험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 펀드가 이제 구성은 됐지만 다행히 이제 그게 실제로 쓰이진 않았다라는 케이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 대책이라고 좀 증안 펀드를 제기했지만 시장에서는 좀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다라는 뭐 다양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안 펀드가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진짜 플라시보 효과라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 이 정도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금융위기 정말 그 심각했던 상황에서 증안 펀드가 5천억 정도 물론 이제 2008년도에 5천억이랑 지금 5천억은 좀 규모가 다르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0조같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10조라는 돈이 있다는 그만으로도 아무래도 시장은 충분히 이제 큰 의미를 부여했고 실제로 효과를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제 1990년도 당시에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증안 펀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진짜 무리하게 차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차입한 자금을 증안 펀드로 투입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뭐 나중에 IMF의 원인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증안 펀드 투입 초기 1990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증시 상황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과 2028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당시에는 강세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 또 후기적으로 또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카드 대란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실제 겪어보신 분들은요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때도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막 지금 이제 시장 어차피 상승기니까 요거만 좀 버티면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굉장한 욕을 먹었던 비판을 받던 지인들이니까 욕을 했겠죠. 예,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증안 펀드를 그때 당시 이제 아무래도 빠르게 투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더
빨랐다. 2003년도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좀 우리가 반등이 좀 빨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는 이제 사실 투입되기 전에 바로 시장이 반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이런 증환펀드 10조 자금이라는 것도 없었다라고 하면요. 물론 이제 전세계 증시가 더 빠르게 반등했죠. 저도 그때 네. 당시 한경 방송 출연하면서 그때 뭐 삼성전자 레버리지 소개하면서 엄청나게 채팅창에서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그때였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10조라는 자금의 설정만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장은 어쨌든 이제 부담감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었던 뭐 그런 이슈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슈로 좀 넘어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이슈가 있고 나서 네. 저는 제일 중요한 수급의 포인트가 이제 외국인들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좀 선물이 그래도 맞아요. 수급이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4,511억 원 계약에 좀 마감을 했더라고요. 확 들어왔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선물서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옵션 만기 전에는. 그래서 계속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조금 들어오길래 확실히 외국인들이 좀 앞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 오늘 장중에 좀 샀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막판에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동시효과 때 원래 쿼드러플 리칭되어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중 흐름은 사실 뭐 이제 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싶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뭐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 매수를 좀 많이 해주면서 확실히 좀 분위기를 돌리는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일단 지금 봤을 때 아무래도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행히 외국인들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오늘 좀 많은 업종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업종들 되게 많죠. 특히 네. 우리나라는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이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안정적으로 잘 마감을 한 것 같고 2차 전지 아마 여러분들 되게 엄청나게 좀 힘드신 구간에 있을 겁니다. 뭐 손실률도 굉장히 크실 거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었던 그 시기 자체가 거의 고점 시기였었죠. 네. 근데 저는 그 최근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뭔가요? 2차 전지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치킨 게임이 처음 시작할 때 일론 머스크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대장은 전 세계 대장은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가 너무 잘 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치킨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 캐즘 전에 이제 시작할 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이제 마진율 포기하겠다. 전 그 얘기 듣고 나서 움찔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뭐지? 당분간 아무래도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한번 뭔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테슬라가 참 몇 년 동안 오랜 시간을 힘들어 왔었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중간중간에 계속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처음 시작한 그 멘트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또 말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분위기가 전환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 이 배터리 관련 이 IRA의 보조금을 줄여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중요합니다. 보조금 필요 없다. 보조금 없애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석해보면 되냐면 보조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보조금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주는 건데 보조금 필요 없이도 우리 성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감이죠. 맞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우리 주 자금으로 따로 줄 거야 그랬는데 그거 정말 미친 짓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만큼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한테 보조금을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뭔가 제가 봤을 때 중국 내 전기차 기업들도 뭔가 이제 재편이 될 것 같아요. 비아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가 뭐 보조금 끊으면 아마 90%가 망할 겁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중국 내 전기차 기업들도 뭔가 좀 이제 재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기가 거의 끝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뭐 비판을 받아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고요. 오히려 비중이 높지 않으시면은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괜찮다. 뭐 반도체와 함께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증환펀드 관련한 내용에 더해서 또 옵션 만기 외국인 수급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 현재 그래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